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살토크입니다. 마살토크는 레알매니아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레알매니아 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레알매니아 전용 종합 컨텐츠입니다. 네, 연일 비오다가 덥다가의 반복인데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레알 마드리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을 시작으로 프리시즌 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맨체스터 시티, 바르셀로나 같은 강팀들과 또 이것저것 실험해보고 연습도 해보면서 새로운 시즌을 향한 준비를 시작하게 됐네요. 우리 레알매니아 여러분도 곧 시즌이 시작한다는 뜻이니까 지금 여름에 푹푹 찌시겠지만은 이제 얼마 후 찾아올 슈퍼컵으로 시작될 이 새 시즌을 어떤 결과가 나올까 기대를 많이 하면서 이 더운 여름 이적설과 함께 시원하게 날려주시길 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해에 이어서 이적시장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해요. 2주 사이에 이적한 친구가 있고 레알 마드리드 떠난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저를 도와주는 분을 소개를 해야겠죠. 네, 레알매니아 뉴스 스태프이신 토티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토티 나왔고요. 오랜만에 뵙네요. 앞서서 쌀가도님이 날씨 덥고 뭐 그런 얘기 다 해주셔서 여러분 더위 안 먹게 다들 좀 조심하시고 부채질하고 선풍기 바람 쐬고 에어컨 바람 쐬시면서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나간 친구들, 또 새로운 친구 이야기 해보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잘 부탁드리고요. 안 그래도 이번 주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프리시즌 경기 있었는데 첫 그 몸풀기 경기 감상이 어떠셨는지. 프리시즌 뭐 항상 보는 것처럼 뭐 경기 결과에 뭐 그렇게 연연한다거나 뭐 전술적인 의의를 찾고 뭐 그런 것보다는 역시 뭐 새로운 선수들 기량 체크하고 또 유스 선수들 나오는 거 그렇게 보면서 맨유전은 그 두 가지 의미에 충실했던 그런 경기였다고 봐서 뭐 나름 뭐 즐겁게 시청했습니다. 사야님 어떠셨나요? 저도 뭐 이 레알팬을 오래 하면서 뭐 프리시즌 경기 많이 봤고 또 충분히 또 지는 경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 맨유전에 승부차이 끝에 패했는데 그거 너무 충격받으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 토티님께서 많이 언급하신 선수들이 또 45분 띄워놓고 지금 또 평들이 또 심상치가 않아요, 이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시즌에 이제 어떤 친구들이 또 승격을 할지 가스트에서 활약을 할지 이런 것도 기대해보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프리시즌 여러모로 기대가 됩니다. 하나 아쉬운 거는 그 다른 팀들 뭐 아스날이나 바이에른 뮌헨 같은 팀들 프리시즌 보면 그 팀들은 그 승부차기 가면 유스 골키퍼들 걔네도 한 명씩 이렇게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걔네들을 이렇게 투입을 해서 그러니까 한번 막아봐라,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 거물급 키커들을 상대로 한번 본인의 능력을 시험해볼 그런 기회를 주는데 이번 맨유전은 좀 솔직히 좀 내심 기대를 하긴 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그러게요. 우리 맨유의 거물 선수들인 뭐 래시포드, 링가드 같은 이런 거물 선수 상대로 이제 한번 우리 지단, 동생 지단이 한번 막아봤어야 했는데 좀 아쉽네요. 그 지난 시즌 이제 프리시즌에 막 앤서 지단이 막 그 합류를 해가지고 이 친구가 막 1군 남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 오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이제 루카가 한번 나바스 카시아 사이에 이제 또 부대 끼워 보면서 이 이슈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루카 지단이 이 선수 대단한 선수가 될 거라고 또 이렇게 글 같은 것도 보면서 이제 또 껄껄껄 웃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제인 이적 이야기를 넘어갈 건데, 먼저 할 이야기는 역시나 영입된 선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와 레알 베티스 간에 근 20년 만에 영입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간에 이제 호아킨 산체스라는 미드필더가 이적할 그런 정황이 있었지만은 결국 실패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흐르고 흐르면서 또 베티스와 이게 연이 안 되고 안 되면서 굉장히 거래가 잘 안 된, 심지어 그 사이에 이제 사비올라 같은 선수들은 이제 바르샤에서 프리로 레알로 오기도 했고 그랬는데, 베티스와는 정말 20년 아주 오랜만에 영입된 선수입니다. 네,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니 세바요스 미드필더입니다. 이 친구가 96년생 8월 7일생이네요. 곧 생일이 오네요. 생일 케이크에 이제 레알 마크 박아서 또 하하호호 이제 요렌테랑 하겠네. 선수인데 주로 뛰는 포지션은 원래 공격형 미드필더였는데 지난 시즌에 레알 베티스가 좀 상황이 안 좋았죠. 팀이 개판 나가지고 기존의 포백 대신 파이브백을 사용하면서 세바요스가 좀 밑으로 많이 내려왔지. 거의 중앙 미드필더처럼 뛰면서 굳은 일을 많이 하면서 베티스의 그런 잔류에 힘을 못했는데, 이 선수가 이제 고생을 하니까
기존에 안 그래도 잘하는 선수였는데 더 크게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이제 라리가에서 이제 수입급 미드필더가 되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선수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보태주신다면요? 쌀거님이 그 원래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좀 아래로 내려왔다 좀 그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게 이 선수한테는 성장에 많이 좀 기폭제가 됐다고 느끼는 게 10번 역할을 주로 하던 선수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최근에 있었던 21세 이하 유로에서도 같은 역할 무난히 소화하면서 그런 좀 뭔가 호환성이나 연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고 또 그렇게 되면서 베티스에서 계속 공격형 미드필더만 뛰었으면 우리 팀에도 올 기회가 사실 적었을 텐데 그렇게 좀 되면서 우리에게는 많이 호재로 작용했던 것 같고 그 선수 면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 선수 경기를 지난 시즌 베티스 경기랑 지난달에 했던 21세 이하 유로에서 좀 많이 봤어요. 해서 보면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주 기민하게 탈압박하면서 전진이 가능하고 또 공간을 뭐 명리하게 활용하면서 빌드업을 막 주도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패스 길목을 읽는 눈이나 시야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구단이 이어가고 있는 이 어린 유망주 위주의 영입 기조 그리고 리빌딩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환영 안 할 이유가 없는 좋은 영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적료도 저렴하고 그래서 저는 두 발 벌려 환영합니다. 세바요스. 세바요스 이번 시즌보다는 저는 지난 시즌에 호아킨과 루벤 카스트로와 이제 왼쪽 측면에 이제 무손다나 아무 그냥 찌끄러기도 있었을 때 그 시절에 이제 공미 시절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눈에 남은 선수인데 어쨌든 좀 잘하는 선수는 다 레알 마드리드 와야죠. 레알 마드리드 와서 정말 환영하고 안 그래도 이제 모드리치가 나이가 차가면서 중앙 미드필더 세대 교체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세바요스라는 좋은 미드필더가 와서 자리를 딱 맞췄으면 좋겠고 또 세바요스가 공미도 소화할 수 있는 만큼 만약에 또 지단 감독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용하는 전술을 사용한다면은 세바요스를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세대 교체 면에서나 아니면 전술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영입이 되었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또 후에 후술할 이 하메스가 나왔기 때문에 공격형 미드필더 영입이 한 명은 좀 있었어야 한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이 세바요스가 영입돼서 다행이네요. 이 선수가 오면서 뭔가 현지 언론들도 그렇고 가장 많이 엮이는 선수가 코바치치인데 직접적인 비교를 굳이 해보면 세바요스는 코바치치가 갖고 있는 단점들이 대폭 상쇄되어 있는 자원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 팀에는 코바치치보다 더 어울리는 선수라고 보는데 일단 속도를 붙이기 힘들 때 그러니까 공간이 안 날 때 활동 반경이나 플레이에 제약이 많은 코바치치에 반해 세바요스는 그런 빽빽한 수비 블럭의 사이 공간에서도 유려하게 움직일 수 있고 또 코바치치만큼의 직선적인 폭발력은 덜할지라도 횡으로 볼을 운반하면서 뭔가 측면 자원들과의 연계나 유닛 플레이에도 많이 기여를 할 수 있고요. 이 팀의 전술 구조 안에서 뭔가 맡을 수 있는 역할 비중이라던가 쓰임새에 있어서 코바치치보다 유리한 측면이 확실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맥락에서 코바치치는 이 세바요스의 가세로 앞으로 입지에 크나큰 타격이 생기고 더 나아가면은 거치에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입 때만 해도 이제 모드리치의 후계자다. 또 이제 중원 조합의 해결사가 될 수 있는 선수다 이런 평이 많았는데 막상 또 2년간 보여준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선수가 그 애물단지였던 이아라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영입된 선수인데 사실 평타만 쳐줬어도 이아라보다 잘하니까 이제 호평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아무래도 성과가 잘 안 나오니까 지금은 뭐 아직 좀 섣부른 이야기지만은 또 이번 시즌 진행되다 보면은 하메스와 같은 그런 절차를 밟을 수도 있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단 감독이 주로 카세미르의 백업으로 수비형 미드필더로 자주 기용했는데 제가 경기 볼 때마다 이 친구는 포백 보호가 전혀 안 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나마 경기에서 볼 수 있는 게 갑자기 그냥 우당탕탕 공 치고 나가서 드립을 하는 건데 뭐라고 할까요? 그 램에서도 많이 글이 올랐었죠. 코바치치가 좀 못하는 것 같다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시즌에도 실패를 한다면은 또 이제 모드리치 후계자로 왔지만은 모드리치와 같이 짐을 쌀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세바요스 영입과 관련된 또 코바치치 이야기를 잠시 해봤는데요. 사실 이게 경쟁이 없으면은 발전도 없는 법이기 때문에 너무 세바요스까지 영입하면서 자기를 내쫓으려 한다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이 경쟁에서 이겨서 자기가 자리를 차지해서 자기가 꿈꾸던 모드리치의 후계자 이 자리를
차지하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또 세바스도 저희가 굴러온 돌이지만은 지금 이 월드 클래스 선수들 저희가 실력으로 다 쫓아낼 수 있다. 실력으로 다 이제 무찌르고 저희가 그 자리 차지할 수 있다. 크로스 모드리치, 이스코 다 짐 싸서 집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각오로 해서 레알 마드리드 우승에 일조하고 또 세대 교체의 핵심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입된 세바스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 다음에는 이적한 선수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적은 이제 이적한 순서대로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네, 먼저 이야기할 선수는 하메스 로드리게스인데요. 이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죠. 사실 이 선수에 관해서는 이적은 기정사실화되었었는데, 이제 어디로 가냐, 얼마에 받고 가냐, 이게 주요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임대 후 이적 조항이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적을 하는데, 지금 뭐 돈이 6천만 유로다, 8천만 유로다 이견이 분분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거는 뭐 구단에서 공식적으로 컨펌을 해주지 않는 이상 다 추측, 공허한 추측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중론으로 여겨지는 건 임대료, 그러니까 2년 임대가 1,000만 유로에 완전 이적이 4천만 유로 해서 총 5천만 유로 수준의 이적이라는 게 되게 팬들이 이제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죠. 하메스는 저희가 마살 토크가 흥하게 된 그 단골 떡밥이기 때문에 뭐 새롭게 얘기할 건 딱히 없고, 지금 아무래도 가장 감자가 이 딜이 이게 지금 너무 구단이 호구 딜을 한 게 아니냐, 너무 바이에른 뮌헨한테 유리한 딜을 해줬다고 이제 팬들이 많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협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뭐 돈을 얼마를 받고 못 받고의 문제였다기보다는 하메스는 처분 자체가 목적이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이적 시장이 더 늦어지기 전에 뭐 그래도 나름 뭐 아주 이해가 안 갈 정도의 또 금액은 아닌 수준으로 선수 본인의 의사도 존중해주는 선에서 적절한 딜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우려되는 거는 하필 임대라서 안첼로티 감독이 뭔가 하메스와 함께 성적을 못 내고 하메스도 좀 이렇다 할 만한 활약을 못하면 2년 뒤에 돌아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손도 쓸 수 없는 붕 뜨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부디 그 상황이 오지 않게 하메스 우리 선수였고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줬으니까 독일에서 꽃길 걸으면서 성공적인 커리어 쌓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토테님께서 이제 하메스 독일에서 잘해서 그래서 완전 이적해서 오지 말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 하메스 이 선수가 뭐 세부 뭐 스탯만 보면은 나쁜 건 아니에요. 골도 이번 시즌에 또 두 자릿수 골 넣어주고 도움도 착착 올렸는데, 사실 이게 이제 거의 좀 3대 대회에서 가장 중요성이 떨어지는 뭐 코파델레이에서 주로 올린 기록이라서 좀 빛을 발하는 감이 있고, 또 지단 감독 전술하고 좀 안 맞는 선수도 했고 해가지고 결국 영입될 때만 하더라도 뭐 레알 마드리드 중원에 뭐 제임스 본드다 막 이런 식으로 스페널로에서 대서특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안첼로티 감독한테 가가지고 재기를 꿈꾸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하메스 이 선수 하면은 자기한테 전술을 맞춰주고 또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이제 빠른 선수들이 유치해주고 이런 좀 제약이 있는데, 뭐 안첼로티 감독이 이 하메스를 가장 잘 썼으니 뭐 잘 하겠죠. 잘해서 완전 이적해서 바이에른에서 못다 핀 꿈을 이제 거기 바이에른에서 펼치길 바라고, 그리고 만약에 안첼로티 감독이 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실패해서 팀을 떠나게 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 새로 부임한 팀에서 하메스를 사주지 않을까, 하메스를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안첼로티의 다음 팀은 제 생각에는 아주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건 모르죠. 벤투라 감독이 잘해서 또 계약 연장할 수도 있지. 물론 지금 그런 낌새는 안 보이지만. 안첼로티 근데 본인도 이제 이탈리아 무대에서는 사실 감독해볼 만한 팀은 다 해봤고, 뭐 유벤투스, 밀란 해보면서 제가 알기로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런 언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언젠간 아주리를 지도를 해보고 싶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커리어의 마지막 남은 퍼즐이죠, 감독으로서. 어쨌든 뭐 하메스 이 선수는 우리가 또 오래 활약하는 걸 봤기 때문에 장점이 뭔지도 알고 또 단점마저도 우리가 뚜렷이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이적이 아주 이해 안 간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 상대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단점을 잘 알기 때문에 잘 틀어막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에서 새 시즌간 고생 많았고 이 바이에른에서 알아서 잘 하십시오. 저는 바이에른 팬이 아니라서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메스 팬분들은 이제 분데스리가 보시겠죠. 저도 포르투갈 리그 몇 번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하메스 팬 여러분도 분데스리가 아주 잘 나가는 리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들 재밌게 잘 찾아보십시오.
네, 그럼 이만 하메스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메스를 너무 이야기를 많이 했어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해봤자 구질구질하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야기할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 유스 출신의 알바로 모라타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 유스 출신이지만은 또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또 가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잉글랜드 첼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첼시는 이탈리아의 명장인 콘테 감독이 이끌고 있는 팀인데 최근에 그 첼시 팀의 스트라이커인 디에고 코스타가 첼시를 떠날 뜻을 비침으로써 새로운 스트라이커가 필요했고 알바로 모라타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모라타 역시도 아까 하메스 경우처럼 사실 떠난다는 말이 많았죠. 어디로 떠나냐, 맨유냐, 첼시냐, 여기에 밀란까지 또 겹치면서 3파전 양상이었는데 첼시가 결국 승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에 골을 쏠쏠하게 많이 넣어줬더라고요. 모라타가 19골 넣었다고 기록이 나오는데 이 벤제마보다 많이 넣은 거거든요. 결국 이제 레알 마드리드 지단 감독의 선택은 우리 연계왕 벤제마가 남고 벤치 자기 디저트를 하지 않았나 그때? 디저트라고 막 자기 언급하던 모라타가 이제 첼시에서 메인을 먹기 위해 떠났습니다. 작년부터 첼시 노래를 부르던 선수였어서 뭔가 본인으로서는 그래도 소원 성취한 이번 이적이겠고 우리 입장에서도 이적료를 충분히 뜯어낼 만큼 뜯어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딜 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런 좀 금전적인 문제랑 별개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방출 선수 3명 중에 저는 다가올 시즌에 가장 타격이 되는 전력 출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 살가우님이 골수도 언급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절대 득점 수뿐만 아니라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넣은 그 득점들의 순도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약체이긴 했으나 로테이션이 필요한 그 주전들의 휴식이 필요한 경기에서도 나와서 멀티골 넣고 해트트릭하고 그런 모습들이 결코 경시될 수 없는 우리의 라리가 우승 또 챔피언스리그 더블의 아주 가시적인 공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라타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저는 남은 이적 시장 동안 대체자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포지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영입 타겟도 마땅치 않고 굉장히 쉽지가 않은 문제여가지고 지단 감독이나 페레스 회장이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또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서 행동으로 옮겨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강팀들은 단순히 리그 38경기를 넘어서 컵대회 챔스까지 준비를 하니까 많이 뛰는 경기들은 막 50경기를 넘어서 60경기에 육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빅클럽들은 백업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플랜 B를 준비해서 이 약간 처지는 팀들과의 경기에서 얼마나 주전들의 체력을 보충해주고 또 강팀과의 경기에서 이 백업 선수들이 조커로서 활용되어서 얼마나 맹활약 해주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것 같아요. 지난 레알 마드리드도 하메스, 모라타, 아센시오 같은 이런 선수들이 잘해줬고 아예 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플랜 B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플랜 A의 중심이 되는 그런 성공까지 이끌어냈기 때문에 지단 감독과 이제 플렌티노 페레스 회장은 이 모라타의 이적으로 인해서 공격진에 난 구멍을 어떻게 메울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마요랄도 있긴 하지만은 저는 아마도 벤제마가 부재 시에는 호날두가 탑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입 없이? 호톱 가고 이제 그 파트너를 아센시오나 베일이 맞는 식으로. 하메스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의 입지를 넘어서서 확실한 팀 플랜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이스코가 있고 또 아센시오 같은 형태로 어떻게든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미 대체 플랜이 확실히 마련이 된 상태에서 이적을 한 거기 때문에 하메스의 이적은 솔직히 말해서 타격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근데 모라타는 지금 현재 자원으로는 대체하기가 그러니까 앞서 쌀가우님 말씀처럼 호날두를 톱으로 기용하고 하는 형태로 구색은 맞출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난 시즌에 모라타가 했던 역할 득점 수뿐만 아니라 로테이션 자원으로서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하고 스포팅전 같은 경우도 교체로 나와서 결승골 넣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기존 자원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 자원 수혈로 메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루머가 구체화된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돌베리 정도면 좋은 보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제 왜소한 공격수는 싫어해가지고 팔카오 왔으면 좋겠네요. 왜? 콜롬비아에서 살면 나갔으니까 콜롬비아에서 살면 부를 수도 있지. 노장, 베테랑, 스트라이커. 딱 좋지. 지금이 처분하기 딱 좋지. 모나코에서 음바페 대신에 팔카오를 데려온다.
그러니까 페레스가 이제 모나코 갔다 온 거야. 한 보따리에서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음바페 왔나 보다 해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막 포장 뜯고 막 보따리 열어보니까 갑자기 흑인이 안 나오고 나 여기 드디어 여기 왔다고 막 어려운 결정했다고. 저 아틀레틱 출신인데 레알 왔다고 막 그래도 분위기 쌓여지는 거지 또 이렇게. 근데 돌베리가 제가 좋다고 한 게, 그러니까 이 선수 실력, 포텐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어리고요. 그리고 설령 망해도 되팔거나 할 때 그 원금에서 있어서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걸어볼 만한 도박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약스라는 클럽이 기본적으로 자기네 선수에 대해서는 뭔가 선수 본인이 이적 의사가 있고 상대 클럽과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타협이 되면 막 그렇게 요즘 양아치 같은 클럽들처럼 말도 안 되는 이적료 부르고 그런 팀은 아니거든요. 이 팀이 근본이 있어요. 역시 바르셀로나의 뿌리가 되는 구단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모라타는 이제 자기 주전 자리 찾아서 떠났습니다. 갔으니까 공격 자리에 구멍이 생기게 되었고, 이제 진짜 호날두를 톱으로 돌리던지 음바페를 사오던지 돌벨인지 머시기 차돌백인지 뭐 걔를 영입을 하던지 하는 상황이 오겠네요. 저는 좀 영입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페레스 성님이 어떤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수에 관한 이야기는 또 이번에뿐 아니라 다음 해에도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다음 해에도 만약에 영입된다면 또 영입된 선수 이야기를 할 거고, 또 무슨 기존 선수들이 스트라이커 자리를 땜빵 친다면 또 땜빵 친다는 이야기를 할 테니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언급할 선수는 그분이시죠. 드디어 팀을 떠났습니다. 사실 이 선수는 영입된 이적료만큼 이제 받고 가서 은근히 또 이제 제값 받고 사기치고 판 선수가 되었죠. 네. 맨체스터 시티 펩과 만나러 간 다닐루입니다. 상상도 못할 정말 수준을 뛰어넘는 호구가 나타나가지고 이거는 뭐 원금 회수를 넘어서 우리가 이득을 보고 판 셈이니까 네. 뭐 더 할 얘기가 있나. 잘 갔습니다. 잘 팔았고. 네. 사실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 관련 안 좋은 음짤 나왔을 때 주인공은 대체로 이제 라모스가 메시한테 태클하고 퇴장당하는 장면 아니면은 이제 다닐루가 개삽질하는 장면 음짤이었는데 이제 그 문제아가 떠났네요. 저는 좀 남아주길 바랬는데 욕 좀 하게 맨시티를 떠나서 아쉽기만 합니다. 그냥 한 명쯤 욕먹는 애가 있어야지 레알 매니아가 잘 돌아가는데 하메스도 가고 다닐루 갔으니 어떡해. 이제 뭐 나바스 욕이나 해야지. 다닐루 이 선수 정말 이 단기 임팩트는 가장 데나이트 선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단기 임팩트 값. 정말 순수 의미로 축구를 더럽게 못했고요. 그냥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 골문 구분도 못해서 골 이상한 데 집어넣어서 팀 탈락시키고 그런 수준의 선수였으니까 뭐 이 선수의 지금 공백을 어떻게 대체하냐 가지고도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는데, 최근자 보도에서는 그래도 뭐 영입보다는 내부에서 있는 자원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식의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구단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돈을 아껴야 우리 음바페 짱을 영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승적으로 채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안 그래도 프리시즌에서 충분히 또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다닐루 선수 맨시티에서는 그 프리미어리그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중계가 잘 되고 인기도 많은데 이 선수의 활약을 이제 그 100만 한국인들이 직접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감도 안 잡힙니다. 진짜 이제도 한번 당해봐야 돼. 닐루가 믿습니다. 이제 주말 예능은 다닐루가 책임지길. 그래서 이렇게 세바야스를 시작으로 영입된 선수와 또 떠난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직 이적 시장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누군가 떠날 수 있고 또 누군가 이적해 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마스토크에서 많이 이야기 언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지난해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이적 첫 시간이었죠. 먼저 마요님께서 다음 주에 하메스 관련 이야기가 많겠네요 했는데 이번 시간에 우리는 역으로 하메스 관련 이야기를 좀 적게 했습니다. 왜냐면 하메스 이야기를 너무했어. 너무 많이 깠어. 근데 이제 갈 때까지 까면은 나쁜 놈들이죠. 우리는 떠난 선수들을 이제 관심을 끊기 때문에 언급을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라타 이적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 가끔씩 궁금하다 하셨는데 이 선수도 우리가 오래 봐왔기 때문에 잘 아는 선수인데 저는 이 콘테 감독이 이 모라타를 어떻게 쓸지가 궁금해요. 아직 드러난 게 없으니까 모라타의 활용 방향이 오히려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캔드릭 라마님께서 오늘도 잘 듣고 갑니다. 지금 하메스 아웃에 세바야스 코바치치가 링크 뜨면서 우리 미드필더 중에 잔잔한 제각병동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두 분 하셨는데
댓글이 달린 사이에 또 세바야스는 영입됐고 코바치치가 지금 갈까 말까 하는 중인데 여기까지 영입된 이상 사실 코바치치는 있으면 어느 정도 기회는 받을 거지만 사실 없어도 큰 타격이 없겠다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나의 영웅 메카님께서 이번 주 마스터고도 잘 들었습니다 하셨고, 그리고 떼어란 선수가 이렇게 파워이 많은 선수들은 잘 몰랐네요 하셨고요. 페페에 대한 좀 추억을 말씀하셨는데 페페 처음 왔을 때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선수를 이게 비싸게 사온 건지 아마도 제 기로 포르투에서 3천만 유로에 사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수직도 수비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왜 듣보잡 선수를 영입해서 체열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영입이었다라고 회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많은 팬들의 사랑을 이렇게 받을 선수로 성장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이렇게 떠나게 되네요. 터키에 가서 잘하길 바라며 월드컵에서 무운을 빕니다 라고 이 페페를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엔트랑과의 인연을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는데 참 즐기네요. 그리고 공격진 서브가 아닌 풀백 서브진을 구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서브진에서 경기에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보여주는 선수를 원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선수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구한 선수를 보내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다음 시간에는 하메스 임대와 모라타 사가에 대해서 언급하실 텐데 여기에 다니엘리즈도 꼭 추가되었으면 하네요 하셨는데 그 바람이 결실을 맺어서 이번 시간에 다니엘리도 떠나보냈습니다. 올리원님께서 오늘도 잘 듣고 갑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챙겨가면서 활동하시길 하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벤자멜 유님께서 드렌테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골프 이야기 듣고 누군지 알아챘습니다. 지난해 그 골프 좋아하는 그 선수 이야기 좀 했었죠. 그리고 이어서 스타로더님께서 마치 아이스크림 물고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메스가 나갔는데 두 분은 10번을 누가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두 19번이랑 스코 22번은 잘 어울려서 아센시오가 받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하셨는데 이 모드리치가 10번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즌을 10번을 달고 불태우겠다는 의지 참 보기 좋죠. 이어서 니나모님께서 잘 들었습니다. 갈롱갈식이었던 모라타가 잔류 쪽으로 기울어지는데 모라타가 향후 벤제마를 밀어낼 수 있을지 드물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이 모라타가 벤제마 상대로 이정료는 밀어냈네요. 그래서 모라타 떠난 만큼 첼시에서 무운을 빌겠습니다. 이어서 우주특공대님께서 깡패 페페, 벚꽃트랑, 골프베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레알 전문이라 방송 매트 하나하나가 다 공감이 되는군요. 샤다토트님 다음 방송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프리시즌 소식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번 프리시즌에 우리랑 엮인 팀들이 있어서요 하셨는데 지금 프리시즌 몇 년 전밖에 안 해서 딱히 우리가 선수들 기량이 뭐 나아졌다 좋아졌다 이해할 수도 없고 전술적인 변화가 있었다 없었다라고 단언하기도 좀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프리시즌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R7님께서 그럼 우리 조카 은바페는 영입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단이 돈이 없는 구단이라서 은바페를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호날두 벤제마가 버티는데 이 선수가 남은 이 월드컵이 다가오는 이 시즌에 백업으로 앉아있을지 좀 의문이 가네요. 그래서 은바페가 8월 달에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은 영입이 힘들지 않을까. 만약에 영입된다 하더라도 모나코에서 또 임대로 1년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라울드 토마스님께서 몸 풀리다 망했다는 얘기 듣고 바로 그분인 줄 알았습니다. 이적시장 처분을 잘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가야 할 코엔트랑이나 교통정리 어려운 미들진에서 하메스 나간 거나 다 괜찮은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라 완전히 간 건 아니지만 떼어는 꼬마 팬 제인한테서 부른 거 생각하면 사고칠까 걱정이 되긴 하네요. 얘 형이나 얘나 묘하게 나서 풀린 곳이 있던데 지단이 잘 잡아주길 바라뿐입니다. 댓글 남겨주셨어요. 이 영입된 떼오 이 선수의 이런 사고뭉치 같은 부분은 지단 감독과 이 베테랑 선수들이 잘 잡아줘야죠. 빠따로 잘 다스려서 멘탈 잘 잡아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댓글 다 한 번씩 읽어봤는데요. 댓글 다시신 분들 전부 다 감사하고 이번 해에도 여전히 여름 이적 시장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세바스 이야기나 뭐 떠나 하메스, 다닐루, 모라타 이야기 해주시고요. 또 이제 슬슬 프리시즌 시작하고 있으니 프리시즌 관련 이야기도 언제나 환영을 합니다. 이렇게 2회분 동안 이적 시장 이야기를 나눠봤네요. 정말 많은 추억을 남기고 떠난 친구도 있고 있을 동안 너무너무 못해서 이 이별이 정말 속 시원한 선수도 있고요. 또 기대를 많이 하면서 영입된 선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이적 일어난 거 일어난 거니까 서로 남은 마음 다 잘 정리하고 새 팀에서 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다들 잘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 해부터는 본격적인 프리시즌 이야기를 할 테니 여러분 많이 기대를 해주세요. 그럼 마스터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